안녕하세요. 건강튜브의 MC 김혜민입니다. 요즘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코가 많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숨쉬기 힘든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된다면 단순한 비염이나 감기가 아니라 만성 코막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답답함의 정체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 삼성 메디이비인후과 박수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메디이비인후과 박수환 원장입니다. 이 계절에 특히나 환자들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잠깐 훌쩍이는 시기를 지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코 막히는 환자들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래 코가 막혀야 만성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둘의 차이를 좀 비교해 주신다면요. 네, 만성 비염 같은 경우는 한 12주 이상 오랫동안 지속되는 비염을 만성 비염으로 치고요. 보통 환자분들께서 감기에 걸려서 3에서 4주 미만으로 이렇게 코가 막혔다가 약을 먹고 좋아지는 그런 경우는 단순 짧은 그런 비염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달 정도 코막힘이 지속되면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가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냥 급성으로 보면 되고 12주 정도는 돼야 만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12주 이상이면 생각보다 긴 기간인데 원인도 증상도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만성 코막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고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원장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호흡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자, 원장님, 저는 가장 궁금한 게요. 코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가, 그리고 오래 막히는가입니다. 그 원인부터 좀 짚어주신다면요. 만성 코막힘의 원인은 아주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보통 비우성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비중격 망곡증이라든지 아니면 축농증이라든지 그리고 코 안에 있는 물혹들 다양한 그런 물리적인 원인에 의한 코막힘이 많습니다. 그 말씀하신 질환들이 다 다른 부위라든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런 원인으로 막히는 건 기본이고 코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까지 아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통으로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눈도 아프더라고요. 네, 이런 증상들, 어떤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을까요? 먼저 코가 막히면은 입으로 숨을 쉬게 되거든요. 이 구호흡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먼저 두통이 올 수가 있고 입이 마르면은 또 입 안쪽에 세균 번식이 오면서 목 감기라든지 그런 이런 이제 호흡기 계통의 그런 질환들이 자주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코가 막히기 때문에 수면 장애, 잠을 잘 못 자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코가 막히는 거에 의해서 합병증으로 얼굴 전체에 이렇게 그런 고름이 차는 축농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성장기에 있는 그런 학생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이런 아간면 발달 장애라든지 부종교합 같은 것들 다양한 그런 합병증도 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숨쉬기 불편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방치하게 된다면 얼굴까지도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코 하나 막혔을 뿐인데 사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도 잘 안 된다 하고 일하는 분들도 업무에 집중을 잘 못한다라는 증상까지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몸의 변화들도 있을까요? 얼굴 안쪽이나 얼굴 전체에 고름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런 염증이 엄청나게 몸에 안 좋은 작용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화기관의 만성 염증이라든지 그리고 뭐 피부 건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을 같이 동반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증들도 결국엔 세균이다 보니까 퍼져서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네네.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코의 불편함을 느끼는 시기가 환절기 때 좀 많이 그렇잖아요. 저는 꽃가루 알러지라고 하나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레르기성 비염과 이 만성 불편함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콧물, 코막힘, 재채기가 남들보다 더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질환을 알러지성 비염이라 하는데 쉽게 말해서 과도한 그냥 면역 반응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러지성 비염이 계속되면은 이런 만성 비우성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축농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물혹 같은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외도
뭐 우리가 밖에서 이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아니면 황사라든지 차량에서 배출되는 그런 매연 같은 것들, 여러 다양한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코 안쪽에 점막의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런 만성 코막힘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만성 코막힘은 발생할 수 있고 네. 알레르기를 방치하면 이게 또 만성 코막힘이 되기도 하고 네네.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요, 또 코막힘이 오면 가장 불편할 때가 누워서 잘 때입니다. 누워서 좀 네네. 이제 쉬어야 되는데 네네. 코도 막히고 여기저기 머리도 아프고 불편하고 원래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누웠을 때 힘들다. 그렇게 하시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네. 오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아침보다 밤에 이런 이 코가 더 점막이 붓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누웠을 때 환자분들이 대부분 코가 막혀서 오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누우면 오른쪽이 막히고 왼쪽으로 누웠을 때 왼쪽이 막혀요. 그런 말씀 거의 대부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코 안쪽에 그런 공기 지나가는 길이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웠을 때 피가 아무래도 오른쪽 좀 쏠리겠죠. 그러면 코 안쪽의 살들이나 점막들이 그쪽으로 충혈이 되면서 이게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좀 불편하고 또 다음 날은 또 왼쪽이 더 불편하고 그게 이제 염증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건지. 그게 이제 아주 비강 자체가 공기 지나가는 길이 미리 임계선을 넘어서 많이 좁아져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눕는 자세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코가 어쨌든 안쪽이 막혀서 공기 지나가는 길이 없으면은 눕는 자세에 관계없이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호르몬 문제, 이제 밤 되면 네네네. 몸이 좀 네. 처지기도 하고 하니까 더 불편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석 달 이상 우리를 힘들게 했다면 이제 치료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료를 하게 되죠? 만성 코막힘이 있으면은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알러지성 비염도 있고 비유성 비염도 있고 비중격망곡증, 물혹이라든지 아니면 축농증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시도해 보는 것은 항히스타민제를 써서 그런 알러지성 원인, 그러니까 콧물, 가려움증, 그리고 뭐 그런 염증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다운시켜 주는 그런 걸 먼저 해보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펄스요법이라고 하는데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를 잠시 좀 써볼 네. 수가 있어요. 코 비대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코 세척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생리식염수가 이렇게 코 안을 씻어내면서 안쪽에 있는 염증을 다 씻어 내려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고장성 용액이기 때문에 코 점막이 부어 있는 그 물을 빨아들이면서 코 안쪽에 그 용적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써볼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이 볼이 아프고 눈이 아프고 이빨도 아프고 이쪽이 두통이 너무 심해서 눈을 못 뜰 정도로 아프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CT를 찍어서 또 더 깊은 곳에 있는 축농증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코뼈가 얼마나 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비우성 비염 때문에 살이 얼마나 부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무서워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막 네네. 이비인후과 가면 눈물 흘리는 일도 많고 이런데 네네네. 무서워서 좀 참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네네네. 또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고, 또 심하면 수술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그렇죠. 네네. 알려주셨는데 네네네. 수술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말만 들어도 무섭거든요. 코를 건드린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앞에 있는 그런 비우성 비염, 살만 부어서 코가 막힌다고 그러면은 고주파를 이용해 가지고는 아주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넓혀주면서 코 공기 지나가는 그 용적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살도 부어 있지만 코뼈가 좀 많이 휘어 있다. 코뼈가 휘어 있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아주 심하게 휘어서 막고 있으면 아무리 점막이 줄어들더라도 코뼈 때문에 공기 흐름이 부딪혀서 이제 이렇게 코 막힘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코뼈를 바로 이렇게 잡아서 공기가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시경으로 코 안쪽에 약간의 절개를 넣어가지고 다 마취를 한 상태, 아니면 수면 마취나 필요한 경우는 전신 마취, 그런 마취를 한 상태에서 절개를 해서 그런 물리적인
안 좋은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코가 그렇게 넓은 부위는 아니다 보니까 뭐 꺼내고 절개하고 이런 얘기만 들었을 때 좀 무서운데 안전하게 마취 잘 하고 그렇게 아프지 않게 수술을 하신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잘 하고 나서 회복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주 정도 잡으시면 되고 6주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셔가지고 안쪽에 진물이 얼마나 심한지 딱지가 얼마나 심한지 그런 것들 또 이제 진물도 제거하고 딱지도 제거하면서 그 완전 치료 종결될 때까지는 숨을 편하게 쉬시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한 6주 정도 지나면 거의 아물고 깨끗해지거든요. 그때는 이 치료 종결이 되는 거죠. 먼지가 많거나 아니면은 아주 환경적으로 이렇게 알러지라든지 아니면은 코가 다시 부을 수 있는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계신 분들은 수술 후에 이렇게 코 세척을 열심히 해서 그런 염증에 그 소지가 된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애주는 것들이 좋고 그리고 코에 뿌린 스프레이 그걸 하루에 한 번 정도 뿌리거든요. 그거 저녁에 잘 때 뿌리는 거 그런 거 잘 하시면은 그런 것들이 재발도 막고 수술 후에 그런 수술의 효과를 계속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원장님들이 이제 병원에서 시원하게 뚫어주셨으니까 그 뒤에 관리는 환자분들이 좀 청결하게 잘 하는 게 좋겠네요. 열심히 하셔야죠. 네, 그렇군요. 자, 만성 코막힘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투 OX 퀴즈.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코 스프레이는 오래 쓰면 코가 더 막힌다. 하나, 둘, 셋. 오, 오래 쓰면 안 좋군요. 약국에서 그냥 스프레이를 뿌렸는데 처음엔 뻥 뚫렸었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 스프레이 원리는 일시적으로 코에 그런 용적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면서 코가 바로 뚫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너무 시원해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용을 하시지만 이게 반대로 반농성 비염이라는 그런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약발이 먹지만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코가 더 뿌리기 전부터 더 막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찾아오시게 돼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더라도 확실하게 전문의에게 검증된 처방받은 그런 스프레이를 사용하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립니다. 누우면 코가 막히는 건 원래 정상이다? 하나, 둘, 셋. X. 감기가 걸렸을 때는 아무래도 점막이 조금씩 더 부어 있으니까 누우면 코가 막히고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어서 그 일정 기간 동안을 지나가는 건데 평소에도 계속 그렇게 누웠을 때 코가 막히게 된다면은 이 안쪽이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아주 많은 그런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코가 좁아져서 조금 남아있던 그런 공간들이 막혀버린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 안쪽의 구조적인 문제, 코가 많이 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웠을 때 이 코가 막히는 거지 단순히 누웠을 때 코가 막히는 것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비중격이 휘어도 숨만 쉬면 괜찮다? 하나, 둘, 셋. 오. 일반 사람들이 한 70%에서 다 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코가 아무리 휘거나 조금만 휘어 있더라도 환자분께서 코막힘에 대한 인지라든지 아니면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면은 무조건 비중격에 대해서 수술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비염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좋아진다? 하나, 둘, 셋. 요건 좀 알 것 같았어요. 저절로 좋아지는 병은 잘 없으니까 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어떻게 하냐,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가지냐, 주변 환경을 어떻게 정리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저도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알러지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비인후과를 정말 많이 다니면서 약도 많이 먹고 치료를 받았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증상은 조금 많이 줄긴 줄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의 개개인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고 이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그런 면역이 어릴 때보다 떨어지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호르몬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의 그런 증상의 차이는 좀 많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도 그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알러지가 천식으로 왔다가 아토피성 비염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알러지성 비염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어릴 때, 나이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진행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성 알러지 비염이 되면서 제일 힘든 환자분들은 대부분 청소년기 그런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때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크면 좋아질 거다 했던 어른들의 말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박수환 원장님과 함께 숨 쉬는 게, 숨을 편안히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 막히시는 모든 분들이 참지 마시고 코 안쪽이 왜 막히는지 그 원인을 확실히 파악하셔가지고 해결하시고 아주 시원하고 향기난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가 막히면요, 우리 일상도 꽉 막힙니다. 잠도 안 오죠, 밥도 잘 못 먹죠, 집중도 안 되죠. 이 코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느끼셨다면 여러분들 단순 감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석 달 이상 지속되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서 검사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도요, 여러분께 건강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호흡을 응원하는 우리는 건강 튜브.